예, 시네마 4D를 좀 실행해 봤는데 여러분 시네마 4D를 뭐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본 화면입니다. 자, 우선 UI가 좀 복잡해 보이죠? 맨 위에는 이제 메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관련된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고요. 맨 위에 있는 애들 중에는 워크스페이스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누르지 마시고요. 기본이 이 화면 그대로입니다. 왼쪽에는 툴바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화면은 작업하는 공간. 밑에 이 공간은 타임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도 좀 활용되는 그런 탭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레이어와도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세부적인 작업을 좀 하기도 하고요. 밑에 속성창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물을 하나를 던져놓고 난 다음에 간단히 마우스 운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예, 가운데 보면은 여기 네모가 있거든요. 네모 꾹 눌러보세요. 이게 시네마 4D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입니다. 큐브, 예, 가장 많이 보는 큐브. 떠 놔주시면 큐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눌러보세요. 휠을 누르면 이게 퍼스펙티브 뷰고요. 휠을 꾹 누르게 되면 이게 보는 입체적인 투시기법의 퍼스펙티브 외에 탑 위에서 보기, 그 다음에 왼쪽은 라이트 오른쪽에서 측면에서 보기, 그 다음에 프론트 하면 앞에서 보기 이렇게 좀 떠 있습니다. 그래서 C4D는 시네마 4D를 휠을 꾹 눌러서 이 환경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사각형인 큐브가 하나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를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모양은 네모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꾹 눌러 보신 다음에 뭐 하지? 여기 사람이 있네요. 피규어. 이야. 에이? 예, 이 사람이 좀 잠겨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늘 같은 자리에 뚝뚝 떨어지면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가 오리진, 항상 늘 오브젝트가 추가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기본 툴 중에서 요게 이제 여러분 툴 보면 이게 선택 도구, 예, 라이브 셀렉션, 이건 네모난 선택 도구, 다각형 선택 도구, 그렇죠. 각진 올가미, 라쏘라고 하는 툴. 이거 포토샵이랑 좀 유사하죠? 요게 무브 툴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움직일 때 이걸 이용해서 해주는데, 자, 여러분 마우스 한번 보세요. 마우스 왼쪽, 중간, 오른쪽. 여러분 마우스를요, 중간에 있는 마우스, 미들 마우스 버튼이라고 하는데 제가 휠로 통일해서 얘기해 볼게요. 휠을 쭉쭉쭉 올려보세요. 확대가 되죠? 휠을 내리면 축소도 되고요. 여기 사람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건드실 수 있는데 여기 무브 툴을 이용해서 대상을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예, 이게 이제 3D라고 합니다. 예, 녹색은 Y축, Y 액시스, 이거는 예, 별도의 그 Z 액시스, 파란 색깔로 떠 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Yes, Y, 녹색입니다. 녹색 뿌리면 가야 돼요. Y축이구나. Yes, No, X, 빨강 색깔입니다. 신호등이 빨강 색깔이면 여러분 가면 안 되죠. X축. 파란 색깔은 하늘로 올라가는 스카이, 이거는 이제 Z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선택하나 사물을 찍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대상의 위치를 움직이는 걸 우리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니까 아니 연설하는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예, 자 교장 선생님께서 연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뭐 그런 느낌? 예. 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대상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꾹 누르신 다음에 뭐 아무거나 누르지 마시고요. 뭐가 있을까? 뭐 여기 있네요. 캡슐도 있고요. 캡슐. 어유,
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잡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사물을 한번 움직여보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같이 Shift 키 누르면 둘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조금 무대 뒤로 한번 가보시오. 이분이 연설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하나를 더 눌렀었나 봐요. 여러분 같은데 같은 걸 계속 누르게 되면 같은 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어디 봐봐. 난리 났다. 여러 개를 넣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럿이 좀 두 명이 와서 듣고 있네요. 이렇게 보신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그런 단계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기 바라요. 자, 이거를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미들 마우스 버튼.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휠을 꾹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위에서 대상을 좀 보고 싶다. 지금 위에 두 개가 추가된 거고요. 이쪽으로 움직이시면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좀 조작을 해서 이걸 건드려서 다른 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뷰 포트는 어쨌든 클릭해서 해당된 지점을 보고자 할 때 쓰시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F1, F2, F3, F4 이렇게 해서 1, 2, 3, 4 펑션 키 4개를 이용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냥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걸 보고 있었는데요. 이걸 카메라가 보는 시선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 아이고, 정면도 보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화면을 마구마구 돌려보고 싶어요. 기본적인 카메라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우선 Alt 키를 한번, 자,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 키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있는 마우스 버튼,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이렇게 애들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Alt 키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클릭하는 그 마우스 버튼, 레프트 마우스 버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 막 지평선도 보이죠?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Alt, Alt를 누르면서 여러분 미들 마우스 버튼을 마우스 휠을 누르면 확대를 할 수도 있어요. 확대를. 그냥 그냥 미들 마우스 버튼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lt 키를 꾹 누르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렇게 해서도 축소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축소 확대는 휠이 제일 좋겠네요. 자, Alt를 의외로 많이 씁니다. 휠을 누르고 움직여보고 확대도 해보고 왼쪽 클릭으로 애들을 돌려보기도 하고. 어때요? 이 두 명밖에 안 와 있네요. 자, Alt를 의외로 누르면서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좀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게 이동하실 때는 Alt 누르면서 이렇게 시점을 보시면서 당겨도 보고 네,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델링을 한다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Alt 클릭 누르면서 막 움직여야 돼. 클릭 앤 드래그. 오케이. 그다음에 Alt 누르면서 미들 마우스 버튼 이렇게 눌러서 이동. 오른쪽은 잘 안 써요. 오른쪽 클릭하는 건 잘 안 씁니다. 이 확대 정도만 보여주기 때문에 잘 안 써요. 확대는 Alt를 안 누르고도 휠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졌죠? 자, 이제 초기화해서 잠깐 볼까요? 잠깐만, 너무 심란한데. 뷰 메뉴에 보시면 뷰 메뉴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계신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도 쭉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들어가 있죠. 이런 이상한 메뉴들이 좀 많아요. 자, 메뉴 맨 위에 있는 메뉴 외에 이 안에 있는 소메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아직 누르지 않아 봤고요. 자, 우클릭 아니 휠을 꾹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들 마우스 버튼. 자, 오른쪽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겠죠. Alt 누르면서는 여기서는 회전 안 해주십니다. 여기서 회전 안 하는데 그냥 Alt 누르면서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위에 있는 애들을 깔끔하게 볼 때 예, 여기서도 화면 맞춰서 떨어져 있지만 Alt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서도 이렇게 얘만 집중해서 볼 때는 미들 마우스 버튼 어쨌든 클릭 휠을 클릭 그렇죠. 자, 이제 이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큐브 쭉쭉쭉쭉쭉 아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영어로 키보드 S를 눌러보세요. 얘 위주로 보여줍니다. H를 눌러보세요. 전체가 보여줍니다. 나도 그래 그렇죠. 얘도 선택한 다음에 S 얘 위주로 확대가 됩니다. 얘 S 물론 이제 뒤에 얘가 있기 때문에 자 H 전체 보기. 자, 이상한 게 많이 나오죠? 예, 위치를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돌려서 꼼꼼히 애들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S, H. S는 특정한 선택한 대상만 꼼꼼히 보고자 할 때, H는 원래대로 전체 오브젝트들이 보이게 할 때 쓰는 핫키, 단축키라고 합니다. 자, 이 어두운 퍼스펙티브 공간에서 자, 제가 보기 좋게 좀 돌려볼게요. 좋아. 아니, 학생이 2명밖에 안 왔어요. 로봇 학생이. 네,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해당된 축으로 애들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학생 한 명 더 왔습니다. 학생이 여럿이 왔네요. 여기 한 명은 키가 높아요. 아니, 이쪽에 있는 애가.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한번 돌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론 이제 밑에 어떤 작은 애가 있고 위에 크고 하면은 모양에 따라서는 나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마구 움직이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통 여기도 셀렉트 메뉴가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일반적인 선택이고 이건 네모난 선택입니다.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포토샵에서도 우리 선택 도구, 네모난 선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둘만 선택했네요. 오케이. 선택한 애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큰 나무, 예, 선택한 애를 여기 있는 무브 툴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아니 이쪽으로 하면 여럿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도 보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휠을 누르고 있어요. Alt 휠. 어이구, 그만 좀 흔드세요. 위글 장면 같죠? 위글. Alt 누르면서 회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교장 선생님. 이야, 이 거대한 사람 2명과 작은 사람 둘이 왔군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재밌겠네요. 혹시 이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이때 툴을 조심하셔야 돼요. 선택 툴은 선택으로 가서 하는 거고요. 라이브라는 셀렉트도 있는데 이거는 네모난 선택, 이건 라쏘 선택. 얘네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포토샵이랑 약간 유사한 올가미 도구가 여기 좀 있습니다. 선택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돌려서 봐봐요.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 셋을 왜 저 위에 있는 애 아니 밑에 있는 얘 하나 빼갈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거는 올가미 도구의 큰 특성이에요. 빈 곳을 찍거나 하면은 최소화가 되고요. 올가미 도구 중에 가장 단순한 올가미 도구죠. 포토샵에서도 이 툴은 잘 안 쓰죠.
올가미 도구는 손을 띄면 어떻게 되죠? 다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한 거고요. 이건 각진 올가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으로 어떤 사람 손 모양이나 이런 거. 네, 이런 셀렉트 도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 도구와 함께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 폴리곤 툴에다 놓고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클릭, 예, 이거는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 예,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른 툴한테, 자, 이게 좀 셀렉트에서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개념인데요. 가장 제일 많이 쓰는 툴은 기본이 되는 라이브 셀렉트라는 툴을 좀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툴 중에 셀렉트 툴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드래그로, 클릭 앤 드래그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요거는 탁 선택했을 때, 자, 빈 곳, 이렇게 이 라이브 셀렉트는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애들을 선택해 줘요. 자, 빈 곳 이렇게 했어. 어떡할 거야? 요 무브 툴로 툴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좀 돌려서 컨트롤 누르면서 뒤로 이렇게 빼볼게요. 야, 우리 반 다 모였네? 예, 웬만큼 모였네요.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느낌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간단한 복제. 자, 여러분 보기 좋은 상태에 놓으셨다면 저장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어디나 저장은 기본. 파일에 세이브. 네, 고유의 폴더를 아예 만드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D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거는 뭐 클래스 1이라고 할게요. CLASS. 클래스 01. 예. 개론 정도? 예. 학급 1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본 소개하는 내용은요, 화면에 바닥도 깔아주고 적당한 조명과 함께 찰칵 사진 찍는 장면, 아니면 일부는 움직여서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 파일로 나가는 렌더링하는 장면까지를 아주 심플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마칠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보기 좋은 상태로 뭐 이 판도 하나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잠깐 이 오브젝트, 기본 오브젝트로는 모양이 안 나오는데 요 다양한 거 넣으셔도 돼요. 뭐 피라미드를 넣으셔도 되고. 근데 요 바닥을 한번 넣어 볼게요. 플레인. 네,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평면 플레인. 예, 여기가 무대예요. 이 무대 가운데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하는 건데 무대랑 완전 전혀 상관없는 엄청 큰 거대한 대상들이 나오죠. 이 그리드 하나당 1m 정도 그 정도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지정하는 것에 따라 틀리지만 몇몇 속성 알아볼게요. 자, 대상을 선택해 봤어요. 여기 지금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오른쪽을 좀 봐볼게요. 이게 방금 전에 만든 애입니다.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피규어부터 해서 큐브, 캡슐, 1, 2, 3, 4 복제된 게 무지 많이 있네요. 이걸 레이어처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게 사물들을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얘에 관련된 프로퍼티스, 속성이 나타납니다. 아, 이거 2m짜리시구나. 예, 지금 이 큐브는 2m짜리네요. 와우. 이분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의외로 덩치가 좋은데요. 자, 누구 선택한 거야? S. 저를 말합니까? 예. 어떻게 되세요? 오브젝트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은 피규어. 제 높이는 1m 80. 이상적인 키는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 그냥 키 큰 사람이구나. 인체에 비례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H를 누르면 전체가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뭐 사물들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네요. 예. 그래서 큐브도 여기 큐브는 지금 나와 있는 크기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네요. 2m.
여기 플레인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간단한 변형 작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변형이 뭔가요?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움직이던가. 그렇지. 크기를 늘리던가 회전을 주던가.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즐겨 쓰는 툴이 이 오른쪽에 항상 나와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크기입니다. 크기가 여러분 이제 마구마구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넓혀주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크기를 넓히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밀하게 보이는 안쪽과 바깥쪽에 이런 하얀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늘리고 잡은 방법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의외로 좀 겹쳐 보이죠? 빨간색 X축.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공통으로 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평면, 그러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 마우스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절해줘요. 크기구나. 크기입니다. 얘는 구조상 얇은 판이기 때문에 높이를 위로는 높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얘는 가능합니다. 내들 좀 이렇게 올려주면 어떨까? 이거는 공통으로 같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겠고, 요거는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박스 속에 누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요 이상한 저 하얀색 표시가 개체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어느 방향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애고, 요런 표시는 공동으로 같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좀 크게 화면을 좀 잡아 보여드리는 거는 꼼꼼히 보시라고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느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로는 사물을 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서 봅시다. 빈 곳 좀 눌러봐요. 예. 크기와 관련된 거. 예.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판이 얇기 때문에. 저도요. 너 저기 위로만 쑥쑥 크게 해봐. 가운데에 피벗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만 이렇게 커지게 되네요. 롱. 공이 돼 버렸네요. 고유의 형상의 속성을 좀 알아보실 겸 느낌을 한번 처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확대 S. 요거 요렇게. 이 하얀 점이 완전히 다르게 많이 써먹네요. 거의 9가 돼 버렸네요. 실린더 캡슐이라고 하죠, 이거를. 전체 H. 자, 재밌는 장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수몰된 환경에서, 야, 지금 허리가 물에 잠기고 있으니까 우리 나가야 돼. 이게 항상 바닥면이에요. 바닥면. 전체 뷰로 볼게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 물에 좀 잠겨 있고, 이분은 살기 위해서 여기 난간 위에 큐브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주된 화면은 여기서 주로 작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황 보셔가지고 얘를 올릴지 늘릴지. 회전하는 거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트랜스포머의 기본은 회전이죠. 크기, 이동, 회전, 회전. 예. 회전을 누구를 회전해 줄까? 자, 여기 하나를 제가 위로 기본으로 띄워 볼게요. 무브 툴로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자세히 볼게요. S. 자, 적당히 좀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어떻게 시킬까? 요겁니다. 익숙해지시면 제가 단축키도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회전 툴 얘를 누르게 되면 이상한 돌기가 이렇게 좀 보이죠? 애프터 이펙트를 다뤄보신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런 회전할 때 이런 돌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빨간색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자, 이렇게. 그리고 정확히는 맨 밑에 트랜스폼은 이런 데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포지션, 스케일, 그렇죠. 사이즈, 로테이션. 아유, 저기 90도로 회전하면 되겠네. 90도 엔터. 제대로 나왔네요. 자,
이 느낌을 알았다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랑요 얘를 Shift 키 누른 다음에 위로 붕 띄워볼게요.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초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안 됩니까? 이 다수가 아닌 두 개를 제가 일부를 좀 지목해 봤는데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빨간색 방향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다면 둘이 선택한 애들끼리 돌아가네요. 완벽한 각도를 원하신다면 이런 데 보셔가지고 이거 46도가 아니라 이것도 그 방향 이게 X, Y, Z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이렇게 입력해서 다른 형태의 형상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도는 많이 안 할 겁니다. 느낌까지만 좀 알아보시면서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옆에 있는 애 피해를 줄까요? Shift 키를 누르시면 각도가 10도씩 꺾이는 그런 작업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도요. 너도 Shift 키 누르고 한번 해봐. 이건 아닌데 정확한 각도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사물을 보시면서 90 엔터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이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중간에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를 막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 꾸민 게 시네마 4D에서 막 보는 걸로 꾸미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 이미지로 나가던가 영상으로 나가던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뉴 중에 에디트라는 메뉴, 편집 메뉴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스라고 있는데 프로젝트 세팅 창이 떴는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구분되는 건 FPS가 뜨네요. FPS. 이 영상으로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초당 몇 프레임짜리를 만들 것이냐 그런 내용이고요. 러닝 타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90프레임짜리 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요. 한 10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동영상을 비디오 파일로 만들고 싶을 때 렌더 세팅에서 이것만 좀 잡아주십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화면까지 해서 20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200프레임짜리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단위라던가 이런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디폴트의 오브젝트 컬러들은 회색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회색으로 떠 있는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쫙 돌려서 보기 좋은 상태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미지로 나간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맨 위에 요게 뭐예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요 이미지로 나가는 장면을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 시커먼 환경에 이렇게 떠 있는 화면이네요. 이게 잠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빈 곳을 클릭해 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네요. 이게 뭡니까? 렌더링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세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프로젝트 세팅과는 좀 다르게 렌더 세팅을 통해서 이걸 눌러볼게요. 이거 낯선 화면이 좀 뜨고 있네요. 렌더 세팅. 프레임 크기가 어떻게 되나? 프레임 크기는요. 1920에 1080. 예, 저는 이렇게 꾸밀 거예요. 오케이? 예. 프레임 레이트는 맞지? 맞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정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미지 크기, 해상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많이 높여주시면 더 크게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그 렌더 세팅에서 밑에 그 아웃풋, 세이브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 어떻게 내보낼 거야? 포맷이 뭐야? 포맷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 형식으로 좀 나와 있죠. 밑에 이게 동영상 파일이네. 와우, MP4. 이야. 만약에 나는 PSD, 예? PSD, 포토샵 파일, 예. PNG, 예, PNG. 요 윗부분은 이미지 종류의 포맷이 나오고요. 아래는 비디오 파일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장짜리 JPG면 좋게. 난 PNG가 JPG보다는 품질이 좋지 않나? 한번 기본이 되는 JPG를 한번 놔볼게요. JPG 어느 장소에 저장할 거야? 여러분 렌더링이 어디다 나갈 것인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로 친다면 어느 장소에 나갈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고요. 파일 이름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냐? 그냥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 예, 테스트, TEST. 아직은 나간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예, 확장자는 JPG로 정해봤고요. X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닥, 그 다음에 위 각각 떠 있는 애들에다가 다채로운 색깔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맨 밑에 이 벼 있는 공간으로 와보시죠. 이 기준은 C4D R20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벼 있죠. 벼 있는 이 공간에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매테리얼 기본 화면이 하나 좀 뜨거든요. 첫 번째 재료 기본 컬러인데 지금 애들이 다 회색인데 유독 얘 하나만 선택해 놓고 얘를 드롭 다운 한번 해볼게요. 얘만 밝네요.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 요번에는 다른 거. 이게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 이게 무조건 더블 클릭하면 막 생겨요, 여러분. 더블 클릭. 편하게. 더. 5개 필요해. 그래. 색깔 뭐로 할까? 얘를 R20은 좀 쉬워요. 밑에 있는 9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뭐 하나 창이 뜨는데 매테리얼 에디터라고 합니다. 매테리얼. 이거 재질이라고 해요. 색깔을 주거나 거기다 이미지를 입혀주거나 그냥 이렇게 하면 석고처럼 보이는데 여기 컬러를 색상, 채도, 명도,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써 있으니까 여기 보셔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조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렇게 해서 채도를 좀 많이 주고 느낌 알겠어? 예. 아하. 야, 바뀌었네요. 저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넣어주면 효과가 딱 들어갑니다. 매테리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던지기 전에, 드롭 다운 하기 전에 미리 더블 클릭해서 저는 녹색 할게요. 녹색. 채도를 높여주고, 명도를 조절해보고,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요 안에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 배우시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바닥에다 깔아주세요. 잔디. 예. 이렇게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스와치에서 컬러를 마치 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예쁜 대상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밝게. X. 다 만든 다음에 던지시는 게 더 낫겠네요. 아주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이 파트가. 하얀 것도 필요하겠죠. 뭐 우리 셋을 핑크로 던져주세요.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됐었네요. 조심스럽게. 더블 클릭이 아니라 드롭 다운. 오늘 그냥 디폴트는 드롭 다운입니다. 하얀 것도 필요하겠죠. 예. 막 다 건두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그리고 색상을 바꾸시게 되면 바꾼 거대로 회색도 좀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필요해야 되겠죠. 잠깐 미리 보기 찰칵. 이런 느낌이야. 그림자가 없냐?
디폴트는 약간 애매한 느낌을 좀 보여주는데, 자, 빈 곳. 자, 이 재질을 메테리얼 주게 되니까 여기서도 다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와, 이거 줬다가 저거 줬다가 뭐 히스토리까지 막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색상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조명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뭡니까? 아,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꾹 눌러보세요. 분위기가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돼버렸네요. 자, Alt키 누르면서 위치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떨어져요. 그래서 넣자마자 삽입하자마자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얘가 들어가야지 조명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쭉쭉쭉. 이런 느낌 어때? 일단 느낌으로만 좀 알아주시고요. 자, 하늘에 붕 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 자, 미리 보기를 또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구나. 자,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만 딱 봐주시면 조명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역시 빈 곳을 눌러서 기본 형태로 나왔고요. 조명도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게 움직이신다거나 아니면 멀리 다른 장소에 배치한다거나에 따라서 느낌은 좀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어두워 보이는 부분에 보충을 좀 해준다거나, 어디다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지우시거나 레이어를 감추듯이 감춰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느낌 어때? 위대한 분. 이렇게 보는 관점을 3D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뷰가 제일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딱 보기 좋게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이런 레이어 같은 개념이 많이 생기게 되면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렇게 선택하셔갖고도 대상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장 괜찮은 각도에도 한번 놔보고요. 자체로 이제 내보내기 위한, 이건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요거를 눌러볼게요. 쿡. 자, 픽처 뷰. 잠깐. 제가 렌더링한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물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든 거야? 그런 내용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